정숙의 직업은 상호금융기관의 20년차 지점장. 뭔가 직급이 있어요. 그쵸? 17살에 첫사랑으로 시작됐대요. 와, 되게 낭만적이지 않아요? 첫사랑으로 이제 결혼을 했다는 거. 2년간 교제를 했고 이별했다가 20대 중반에 재회해서 결혼을 꼬린했대요. 와, 되게 낭만적이다. 그리고 아들이 한 명이라고 하고, 현재 13살 아들을 양육 중인 정숙. 여잔데 13살이면 지금 청소년기에 들어갔고요.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에요. 대체적으로 여자든 남자든 자녀가 청소년기에 들어가잖아요. 연애하기도 힘들고요. 결혼하긴 더 힘들어요. 정수님이 제일 지적이고 멋있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정수님을 하나만 딱 떼놓고 보면 멋있지, 예쁘지, 커리어만 같지. 근데 13살 아들이 있다. 어때요? 데이트 하실래요? 13살, 그것도 아들이야. 청소년기 아들이라고. 내가 만나려고 하는 사람의 자녀가 아들이냐 딸이냐에 따라서 남자가 받아들이는 그 중압감과 책임감과 부담감이 달라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데, 남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막 썸을 타고 좋아할 것 같고 좋아해. 근데 지금 중학교 2학년 남자 아들을 키우고 있네? 어때요? 결혼하실래요? 어렵죠? 근데 만약에 13살 딸이야. 느낌 다르죠? 같은 13살 중학교 2학년이라도 아들은 뭔가 부담스러운데 딸은 그래도 딸 한번 키우고 싶었어,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재혼일 땐 내가 아들을 키우고 있느냐 딸을 키우고 있느냐 내가 안 키우고 있느냐가 되게 큰 게, 결국은 결혼을 하면 데리고 내 자식으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뭔가 아들이면 내가 와이프하고 싸우더라도 아들이 나한테 반격을 가할 것 같아. 그럼 뭔가 부담스러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의 성별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정숙님 한 명만 보면 되게 조건 좋죠. 지점장에 커리어 우먼에 얼마나 똑부러져요. 근데 능력 너무 좋은데 일단 양육을 하고 있고요. 이 정숙님의 아주 큰 장점은 뭐냐면 경제력 좋죠. 사회적인 지위도 괜찮아요. 그래서 재혼 시장에서 남자들이 가장 여자를 만날 때 부담스러워하는 게, 이 사람 노후 준비는 되어 있어? 노후 대책은 있어? 경제적인 요청은 나한테 많이 해? 이런 것들이 좀 살짝 체크를 하는 포인트예요. 근데 어쨌든 다 A뿔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도 배려를 잘하고 이혼 과정도 깔끔하게 협의 이혼으로 잘 끝내서 요거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리스크가 뭐냐? 이미 아이가 많이 자랐지만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아들이에요. 부담스러워요. 그럼 진입장벽이 커요. 이 자체로.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전 남편하고 친구로 지낸대요. 7년간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협의 이혼했고요. 지금도 친구로 돌아가서 잘 지내고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제가 뭐 가족을 끊어 놓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기존의 관계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잖아요. 헤어졌다는 얘기는 남녀간으로서 가족으로서 끊어졌는데 지금도 친구로 돌아가서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메리칸 스타일로 보이나? 혹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돌싱들끼리 전 남편하고 전 와이프하고 연락을 아예 안 하고 지내요 라고 하면 뭔가 네가 잘못했니? 상대방이 잘못했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듣고 싶지 않아서 지금도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뭔가 원만하게 해결이 된 것 같고 큰 갈등이 없었던 것 같고 리스크가 없어 보일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반대예요. 이혼을 했는데 전 남편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전 남편, 내 여친, 내 여친의 아들이 잘 지내고 있대요. 그러면 누가 봐도 한 가족의 형태죠? 그러면 나만 빠지면 이들이 재혼하면 한 가정이 그대로 온전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잘 지내고 있다는 건 감정이 나쁘지 않다는 거고, 언제 다시 재혼을 해도 재혼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받아들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혼한 커플들 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미덕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미덕 절대 아니고요. 잘 지내고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혼했는데 왜 연락을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애 아빠인데 연락을 하고 지내야지. 어때요? 이거는 이렇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새로 다시 만들어질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서 구성원의 입장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남자의 입장이라면 나는 외부에 있는 그냥 상간남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소풍님 말씀처럼
그래서 아이한테 이게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좋지 않아요. 끊어진 관계는 끊어진 관계로 끊어내야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하고 전 남편하고 관계가 끊어졌지만 아이가 자기가 커서 아빠하고 연락하는 거는 끊어낼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셋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족에 대한 개념에서 분리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아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잘 지내네? 그럼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착각을 심어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착각을 심어주면서 엄마는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 아이에게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정서적 굉장한 폭력이에요. 그래서 그런 폭력을 가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굉장히 좋은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전 남편하고 친구로 지내는 게 인간관계로선 좋을진 모르겠지만 아이의 입장에서 좋지 않고요. 내가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고 하는 그 관점에서도 좋지 않아요. 이게 이제 가족 치료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계 설정을 못하는 걸로 보이니 그런 것들은 중요하게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숙님 같은 경우는 전 남편하고 지금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이가 재혼을 막는 첫 번째 벽이고요. 두 번째는 남편하고 연락하는 게 두 번째 벽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벽은 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셋이서 만나거나 아니면 새로 합쳐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끈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게 세 번째 관문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가족은 정서적으로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족적인 그 형태적인 거는 끊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정서적인 건 끊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새로운 누군가가 왔을 때 끊어지지 않은 이 가족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남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숙님처럼 이혼을 하신 분들이 전 남편, 전 와이프하고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숙님이 재혼을 만약에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 남편하고 친구로 지낸다는 건 친구로 만약에 지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가장 중요한 건 전 남편하고는 관계가 끊어지는 게 맞습니다. 정서적인 그 단절이 되어 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재혼을 할 때 아빠하고 아이를 여자가 키우고 있는데요. 남자가 이 여자랑 결혼을 한다라는 건 이 자녀까지 내 새끼로 품겠다는 거잖아요. 내 자식으로 품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들은 친부하고 연락을 해. 재혼할까요, 남자가? 남자는 재혼 안 합니다. 친부하고 연락이 끊어져서 이 아이가 내가 얘를 가르치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의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학비도 줄 건데 그럼 온전히 이 아이가 나를 아빠로서 따르길 바라지 생부하고 연락하면서 나한테는 돈만 받아가는 그런 아들이길 원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생부하고 자식하고 연락을 한다. 내가 양육하는데 그러면 재혼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요것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재혼을 추진했다가 추진이 어그러진 케이스가 예전에 한 번은 저희 회사에 어떤 여자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왔어요. 전 남편은 일본에서 되게 크게 사업을 한 집안이었고 사업을 남편이 했었고 부모님 사업을 물려받는 남자였고 되게 결혼 생활이 힘들었었대요. 왜냐하면 순종적이고 남자네 집에서 원해서 결혼 생활이 거의 뭐 감옥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압박이 심했었대요. 그래서 아이만 데리고 나올 수 있게 해다오. 나 다 포기하겠다. 그러고 아이만 데리고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재혼을 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재혼을 하려고 했었던 상대방 남자가 재혼까지 추진을 하면서 같이 살자 이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 재혼을 포기한 이유가 아이가 아빠하고 생부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아빠 하면서 이제 하고 있었고 아이는 어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었냐면 아빠하고도 연락하고 엄마하고 살고 있으니 아빠하고 엄마하고 다시 재회해서 재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아빠의 말을 엄마한테 전하고 엄마의 말을 아빠한테 전하고 이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새아빠가 될 분이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너랑 결혼을 할 거고 그리고 너의 아이까지는 품어줄 수 있어도 아이가 생부하고 연락을 해서 나를 온전히 그 아이의 아빠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의 아이까지 품어줄 수 없다. 그래서 재혼을 못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이렇게 자녀가 생부하고 연락을 나 몰래 하는 것까진 괜찮지만 아이가 생부랑 연락을 하는 걸 새로운 남자친구가 결혼할 재혼할 남자친구가 안다면 이거를 용인하면서 품어가면서 그 아이를 키울 정도의 그런 아주 넓은 가슴을 가진 남자를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전 남편과 친구라는 건 재혼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85년생이네요. 41살 지점장으로 재직 중이고, 그리고 어쨌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친절사원이고요. 13살 아들을 양육하고 있다.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고 웬만한 조건들은 다 오케이다. 왜냐면 양육하고 있는 돌싱 같은 경우는 상대방의 조건들을 따지지 않는 게 현명하죠. 왜냐면 상대방이 나를 받아들여 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니까 상대방의 조건까지 따지면 사실은 어렵죠, 재혼이. 그리고 재혼을 할 때 요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새로 결혼 생활을 해서 내가 지금 자녀가 있지만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재혼을 해서 둘 사이에 아이가 있으면 그래도 조금 이혼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 매개체가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하는 게 인간인데, 근데 재혼해서 아이 낳을 생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내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네가 네 자식으로 키워라 라고 강요하는 걸로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글쎄 내가 아무리 자녀가 있어도 그런 걸 받아들일까? 근데 받아들이는 남자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남자가 아이 하나를 양육하고 있고 여자가 아이 하나를 양육하고 있으면, 그래 너도 아이 하나 있고 나도 아이 하나 있으니까 우리 넷이 가족을 한번 이뤄보자, 요런 케이스. 근데 실제로 내가 최악의 스토리까지 너무 많이 본 거일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제 절에 다니면서 절에 왔었던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거의 한 2달인가 3달인가 살던 여자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애가 재혼 가정이었는데, 이 아이가 절까지 오게 된 스토리가 뭐냐면, 엄마가 암이었고 수술을 하고 뭐하고 손 쓸 도리가 없어서 거의 사기여서 죽을 날 받아놓고 절에 온 케이스예요, 엄마가. 근데 엄마는 요양으로 왔고 딸은 엄마를 케어하려고 같이 들어왔는데, 여자애가 26인가 27인가 였어요. 근데 이 가족이 재혼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새아빠, 오빠는 새오빠. 그래서 엄마, 딸 해서 요렇게 가족이 이렇게 합쳐졌는데, 문제가 뭐냐면, 엄마가 암이잖아요. 암보험이 있었어요. 암 진단을 받았으니까 암보험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몇 억까지는 아니어도 몇 천만 원이 나왔던 것 같아. 그랬더니 엄마가 딱 돌아가시고 나서 새아빠가 의붓 딸한테 내가 너네 모녀를 케어해주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한 거 갚아라. 암보험금 얼마 나왔니? 그거 내놔라. 이렇게 한 거예요. 야,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절대 가족이 제대로 된 원 가족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여자애가 26이지만 4살 땐가 3살 때부터 키웠대요. 4살 땐가 3살 때 합친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20년 넘게 같이 산 거예요. 딸이 그걸 다 케어하는데, 엄마 암 수술비가 얼마 나왔으니 암 보험금 나왔지, 그거 내놔라. 그리고 내가 20년간 너네 모녀를 케어했으니 나머지도 내놔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재혼이란 무엇인가? 결혼이란 무엇인가? 어쨌든 남의 딸이어도 데리고 와서 20년을 키웠으면 키운 정이라도 있을 텐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계속 26살짜리 딸을 케어할 건 아니잖아요. 이제 독립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독립할 때 집 보증금이라도 필요할 거 아닌가? 그래도 20년을 키웠으면 내가 돈 모아서라도 보증금이라도 내주지 않을까? 사람이라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근데 아마 그 보험금이 한 8천만 원인가 나왔는데, 수술비가 한 4천만 원 나왔고 키워준 값으로 4천만 원 나머지 내놔라. 그리고 8천만 원을 다 뺏으려고 온갖 협박과 온갖 욕과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20년간을 키웠어도 짐승을 키워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재혼이 그래서 어렵지 않은가.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한 명이 있으면 상대도 아이가 한 명 있는 사람끼리 합쳐서 결혼을 하는 케이스가 가장 사실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합쳤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내 새끼가 아닌 이상해야 남이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